자, 다들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자, 2학기에 처음으로 이제 올려지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7월 16일쯤 방학을 했을 거고, 다들 이제 방학을 맞이하고 첫 주가 보통 지났다,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도 첫 주는 휴가 기간을 통해서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또 새롭게 2학기를 대비한 학습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은 우리가 강압성이 보통 지난 학기에 1학기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저희 지금 동영상에서는 강압성이 이제 지금 현재 빠져 있기 때문에 과학은 강압성부터 해서 2학기 과학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2학기 내용 중에서 호흡이라든지 소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 올라가져 있으니까 그거 미리 또 참고해서 학습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봅니다. 자, 강압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자, 일단 식물이 하는 겁니다. 자, 식물에 초록색 부분이 있죠. 그죠? 그 초록색 부분을 엽록체라고 합니다. 그 엽록체에서만 일어나는 게 강압성입니다. 자, 그럼 그 엽록체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들어있어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 햇빛을 받으면, 자, 그 햇빛을 받으면 이산화탄소는 산소로 변하고 물은 포도당으로 변하는 현상이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은 어디에서 한다고? 입 아무 데서나 하나? 아닙니다. 엽록체. 입에서 푸른빛을 띠게 하는 엽록체에서만 일어나고, 그 엽록체가 햇빛을 받았을 때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되고 물은 포도당이 된다. 이게 광합성이다. 자, 그러면 이 강합성은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자, 이 강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만드는 겁니다. 영양분. 식물은 스스로 물만 주면 자라잖아요. 그죠? 물만 주면 자라는 원인이 뭐다? 우리가 물을 주면 햇빛은 저절로 우리가 햇빛이 있는 곳에 식물을 놓아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물을 줬을 때 햇빛 엽록체에서 그 물과 햇빛이 만나서 이산화탄소는 산소로 바꿔주고 물은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제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합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봤고요. 자, 지금 보면 실험이 나옵니다. 자, 보통 이 실험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반드시 봐둬야 돼요. 자, 지금 현재 BTB 용액을 시험관 3개에다 다 넣었습니다. 자, BTB 용액의 지금 현재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고 가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같은 BTB 용액인데 검정말이라고 하는 식물을 넣었어, 지금. 그죠? 그리고 햇빛이 비치게 할 겁니다. 그러면 과하고 나만 지금 현재 비교해 봐도 과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BTB 용액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검정말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햇빛을 받는 순간 이 친구는 이산화탄소, 이 지금 물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끌어들여서 광합성을 할 겁니다. 강합성.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끌어들여서 강합성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이산화탄소를 이 BTB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쓰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BTB 용액은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니까 뭘로 변한다? 파란색으로 변한다. 그죠? 자, 이산화탄소가 감소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이 지금 BTB 용액은 숨을 넣어서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후 하고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노란색으로 변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상태인 거지. 그런데 검정말이 이산화탄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파란색으로 변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린 가와 나를 손쉽게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가에는요, 검정말을 넣기는 했는데 햇빛을 받지 못하도록 지금 싹 차단을 해놨어요. 랩으로 다 감싸놨어. 그럼 햇빛을 받지 않았으니까 뭐도 일어나지 않는다. 강합성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가와 다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에서만 BTB 용액의 색깔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실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 실험이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은요, 여기 검정말을 넣었고요. 자, 지금 물 속에다가 검정말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깔때기를 이렇게 꽂아서 해놨어요. 왜 깔때기 이렇게 꽂아놨겠어요? 검정말이 강합성을 할 때 뱉어내는 기체가 산소인지 이산화탄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체를 모으기 위해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강합성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 관을 통해서 나오는 아이가 산소인지 이산화탄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불꽃이 꺼져가는 향의 불씨를 가져갔다 했어요. 향에다가 불을 대서 이거를 여기다 고무관에다 갖다 댔대요. 그랬더니 향이 다시 활활 타올랐어요. 자, 이렇게 연소시키는
불을 타오르게 하는 것은 산소이니까 이 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산소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아, 검정말은 강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내뱉었구나, 산소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실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실험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학교마다 꼭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합성을 그러면 할 때 꼭 필요한 게 아까 뭐였어? 햇빛이 있어야 됐잖아. 자, 그러면 햇빛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햇빛이 계속 많으면 좋아요. 아, 강합성이 잘 되네, 햇빛이 많으니까 너무 좋다 하고 햇빛이 강합성이 잘 되다가 일정 양을 넘어서면 강합성의 양에 햇빛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자,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느 정도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질수록 강합성 양도 커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산화탄소가 강합성 양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는 심지어 일정량 온도가 쭉 올라가면 강합성량이 같이 증가하다가 일정량이 되면 멈추는 게 아니라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면 식물은 이제 죽게 되겠죠. 그죠? 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 오히려 강합성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래서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강합성 말고 증산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산작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잎이 있어요. 그죠? 강합성하는 잎이 있는데 잎 뒷면에 기공이라고 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들을 통해서 식물이 숨을 쉬는 작용을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식물의 잎 뒤를 딱 뒤집어 보면 거기에 기공이다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를 통해서 물을 증발시키는 현상이에요. 증산. 그래서 그 세포를 통해서 물도 내보내고 기체도 내보내면서 물을 증발시키는 현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증산작용은 그러면 왜 일어나는가? 그 증산작용을 함으로써 식물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아까 잎의 뒷면에서 불필요한 물을 증발시킨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잎에서 일어나잖아. 자, 만약에 식물이 요렇게 있다. 요렇게 식물이 요렇게 있다. 뿌리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지? 그러면 식물의 뒷면에서 물이 증발하니까 뿌리에서부터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기에서 증발을 시킬 거잖아. 그지? 그래서 물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의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의 수분을 조정하게 된다. 그래서 식물의 수분을 조정한다는 것은 내가 물이 좀 불필요하게 많다. 그러면 밖으로 증발시키고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다시 빨아들여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물을 쫙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 자, 그 다음에 체온도 조절합니다. 물을 증발시키면서 그 물이 증발하면서 온도도 같이 낮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 증산작용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물의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수분도 조정하고 체온도 조절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산작용으로 계속 뿌리에서부터 물을 쫙 끌어올리니까 끌어올라오는 물이 줄기나 잎에게 물을 계속해서 보충해주는 역할까지도 하겠지. 그지? 그래서 증산작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증산작용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실험을 봅시다. 자, 지금 나뭇잎을 다 지금 100개는 그냥 빈 가지하고 나뭇잎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나뭇잎이 있는데 비닐을 씌워뒀어. 자, 그냥 딱 봐도 각이 나온다. 그자? 자, 지금 물에다가 얘를 담궈놨는데 비닐을 씌운 이 아이의 곧 이제 비닐에다가 뭐가 맺히겠어? 물이 맺히겠지. 왜? 이 나뭇잎에서 물을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을 밖으로 빼낼 건데 물이 지금 나 같은 경우는 공기 중으로 증발되니까 표시가 안 나잖아. 그런데 여긴 비닐을 씌워져 있으니까 비닐에 증발된 물이 비닐에 와서 맺혀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달을 통해서 우리가 증산작용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가는 입이 없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증산작용이 일어나지만 활발하게 일어날 거지만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확인하기가 어렵고 다 같은 경우는 비닐을 씌워 두었기 때문에 자, 지금 증산작용을 통해서 잎 뒷면에서 나온 수증기가 날아가려고 하다가 비닐에다 탁 맺혀가지고 물방울이 될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 지금 비커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물은 누가 더 지금 많이 줄어들었겠어. 제일 많이 줄어드는 건 나겠지. 왜냐면 이 아이가 제일 활발하게 일어날 거니까. 그지? 그리고 나서 다가 좀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 제일 안 줄어드는 건 가일 거야. 가. 왜냐면 나뭇잎이 없으니까 물을 끌어올릴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겠지. 남아있는 양이 그대로겠지. 그래서 물이 많은 순서로 하자면 가다 나고, 물이 제일 없는 순서로 하자면 나다 가가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우리가 증산작용은 뭐다? 나뭇잎을 통해서 물을 수증기로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증산작용의 역할은 물을 상승시키고 식물의 수분량, 체온을 조정한다. 자, 그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자, 기공이라고 하는 세포를 통해서 일어난다. 자, 지금 기공의 꼬라지 꼭 봐둬야 됩니다. 여기 엽록체가 있고, 엽록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변세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열려있는 상태예요. 자, 다른 그림 좀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열려있을 때는 수증기가 밖으로 나갈 거고, 닫혀있을 때는 수증기가 이렇게 탁 닫힐 거야. 그지? 닫혀있을 때는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지. 자, 그래서 열려 있는 건 주로 낮에 열릴 거야. 왜냐면 엽록체이니까. 아까 엽록체가 있대 했잖아. 여기 엽록체 있대 있지, 그지? 엽록체가 있으니까 낮에 햇빛을 받았을 때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낮에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밤에는 햇빛이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고 입이 딱 닫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증산작용하고 강합성은 햇빛의 영향을 받는 엽록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낮에 많이 활동하고 밤에는 거의 활동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기공이 많이 열려 있으면 증산작용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고, 기공이 닫혀 있으면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합성하고 증산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사실 내용이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이 강합성 단어는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단원이니까, 자, 영상 참고하시고 또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은 강합성 2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